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2년 전 중국인이 제주공항에 담을 넘어 미리국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주공항의 보안 문제가 도마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번에는 출국 심사까지 마친 중국인이 몰래 보안구역을 돌아 나와 공항 밖으로 달아났는데 이틀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남성이 제주공항을 빠져나간 건 어제 오전 10시쯤. 상해로 나가기 위해 보안 수속을 마친 남성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통로를 통해 몰래 빠져나간 겁니다. 보안구역에서 공항을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4분. 법무부 직원이 상주해야 하는 구역이었지만 직원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항공사로부터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서야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틀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해봐야 된다니까 지금 조사 중이라니까요. 공항에서 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테러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정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중국인이 제주공항 담장을 넘어 미립국에 성공하는 등 연간 2천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제주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전북 익산에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주에서도 취객이 구급차 안에서 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구급대원 A씨가 두통을 호소하는 32살 최모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어제 오전 7시 반쯤. 술에 취한 최 씨를 119 구급차에 싣고 이송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최 씨의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맥박과 혈압을 측정한 구급대원이 이상이 없다고 하자 구급 가방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겁니다. 환자분이 구급차 안에 있던 구급장기 같은 거 집어던지고 이렇게 손 같은 거 낚아채고 구급대원 핸드폰도 막 집어던지고 이렇게. 이 때문에 구급대원은 팔에 상처를 입었고 구급장비도 파손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최 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것 같고 널리 홍보돼야지만이 이런 구급 활동이나 소방 활동에 대한 방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6건. 조사 과정에서 구속된 가해자만도 3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취객의 폭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119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세 번째 야생 진드기에 의한 SFTS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따르면 어제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71살 남성 A씨가 발열과 식욕 감퇴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SFTS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남성 2명이 SFTS 양성 판정을 받았고 충남 청양에서는 60대 여성이 SFTS로 숨졌습니다. 제주 MBC가 제주 신보, 제주 CBS와 공동 기획한 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오늘은 장성철 바른미래당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장성철 후보의 지방 공기업이 운영하는 친환경 케이블카 공약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공약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용주의를 지방행정의 대안으로 내세운 장성철 바른미래당 제주도지사 후보. 친환경 케이블카 공약에 대해 토목 중심의 개발이라는 비판과 재정 수입을 위한 최소한의 환경 피해라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또 50년 전, 60년 전에 이 정책이나 이 개발 방법의 이야기를 왜 계속 아직 그런 아젠다로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경관 상품을, 경관 자원을 상품화하는데 케이블카만큼 좋은 대안이 있느냐라는 저는 또 질문을 역으로 하고 싶고요. 어떻게 설치되느냐에 따라서는 환경 훼손이 될 수도 있고 환경 보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나 제주도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공기업이 직접 운영해 수익을 도민들과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영역은 독과점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이미 8개가 공급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미 민간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리고 공공이 과연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겨내서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제주도가 세운 공기업이 외국의 자본을 일정 정도 지분 참여를 시키면서 데려올 수 없습니까? 제주도가 갖고 있는 독점적 인허가권이 도민의 공동 재산이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는 공공 영구임대주택 3만 호를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없애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저소득층을 갖고 입주 자격을 논하게 되면 입주 자격이 제한되고요. 그러면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어날 수 없으면 민간 주택들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장 후보는 또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는 필요하고 영리병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오영훈 국회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이 검찰 고발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권리당원 40명은 지난달 27일 문대림 후보 측과 민주당 중앙당, 제주도당 등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6.13 지방선거 제주도 의원 예비후보 사무실에 침입해 화분 등을 훼손한 혐의로 41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8시쯤 제주 시내 한 도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화분과 홍보물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죠. 도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도 어느새 10,000대를 넘어섰는데요. 하지만 전기차 운전자들은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4년째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강성숙 씨. 아파트에 사는 강 씨는 전기차 충전 때마다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며 개인용 충전기 설치에 반대하면서 공용 충전기를 찾아 충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요, 급속하고 완속하고 이제 여러 대가 전기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들이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역시 충전 인프라 부족. 도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8,000여 개, 주유기보다 8배나 많습니다. 하지만 한두 개씩 따로 설치돼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5대 이상의 급속 충전기가 한 곳에 설치돼 있는 집중 충전소가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 설치된 집중 충전소는 5곳뿐.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충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집중 충전소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마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어서 충전 인프라 확대가 절실한 상황.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도내 모 초등학교의 교실 증축 공사가 6개월 넘게 중단돼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실 증축 공사가 지난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다른 공사 현장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압류를 당해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데 해당 업체는 해양수산연구원 리모델링 공사도 수주를 했다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어린이 인구 100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6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두 번째로 높은 인천의 0.88건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안전사고 가운데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은 48%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높았습니다.
안덕면 화순항을 개발하면서 절대 보전 지역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화순항 개발 사업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절대 보전 지역인 응회환 지역을 돌로 매립했고 친수 공간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응회환은 수성 화산이 분출하면서 생긴 화산체로 보전 가치가 높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